있습니다. 경향신문 이규환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러니까 양녕대군은 영화에도 자주 등장하고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1992년인가 보면 거기에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까 찾아보니까 그렇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또 멋있는 인물로도 표현이 그렇죠. 되고 굉장히 예, 카리스마 있는 인물로 많이 그렇습니다. 등장하거든요. 근데 무엇보다도 앞서 이제 말씀 잠깐 드렸지만 도난당한 광화문 현판글 씨가 그 양녕대군 친필이 맞는 겁니까? 근데 보니까는 100% 확정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요? 예, 다만 신증, 동북 여지승남이라든가 연례실, 기술 이런 데서 보면 양녕대군의 친필이라고 하긴 하는데 다른 문안에서 보면 또 각각 다른 사람의 이름들을 또 거론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그래도 양녕대군의 친필이라는 이야기가 다수설이라는 거고 지금 그 양녕대군 이서 후손인데 네. 이서라는 분의 제실에서 이런 목판들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네.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게 없어졌다가 다시 이제 11년 만에 나온 건데 그랬기 때문에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과거에 그 사진 실제 네. 현판이 있었을 때 그 네. 사진도 찍힌 걸 제가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 사진은 그 목판이나 이런 걸 가지고 또 이렇게 만든 거고 그 전에도 있다 보면은 그 사당에 또 이런 그 이 목판 그 목판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양녕대군이 썼다라는 다른 후적부 목판이 또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양녕대군이 썼다라는 또 그 관기가 좀 나오고 그러는데 그 나중에 1800년대 얘기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확증은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아니냐라고 다수설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사인이 누구 사인인지 확인하는 것처럼 친필 감정 같은 거 해보면 근데 뭐 남아 있는 친필이 별로 없어갖고 양녕대군 그것도 좀 쉽지가 않나요? 그런 쉽지가 않죠. 어렵군요. 근데 방금 전에 제가 그 충녕대군 말씀도 드렸지만 세종이 되시는 동생 충녕대군에게 대권을 넘겨주려고 평생 미친 척하면서 주색에 빠져 살았다. 이런 이야기가 퍼져 있는데 이거 어디까지 사실입니까? 그 뭐 널리 퍼져 있죠. 그래 실제로 양녕대군의 사당 이름이 지덕사라는 건데요. 한자로는 지극히 높은 덕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그 유래가 있는데 중국 춘추 시대에 그 주나라 태양의 장남이 있습니다. 그 태자 자리를 막내 동생한테 주고 자기는 오랑캐 땅으로 피신했던 그런 주나라 태양의 장남인 태백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지덕인데요. 공자님이 이 태백을 가르쳐서 현명한 동생을 위해서 왕위를 사양한 지극히 높은 덕을 지닌 인물이다라고 추앙을 했는데 그래서 지덕은 곧 태백을 가리키는 말인데 같은 의미로 이제 조선에서 왕위를 충녕대군한테 양보한 되게 미덕이 있는 그런 그 형이다라고 그래서 양녕대군의 사당을 지덕사라고 한 거죠. 근데 이게 진짜 그 지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당시에는 형이나 동생이나 그 왕위 자리를 놓고 다툼을 하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그 태종은 그 장남 적장자한테 이제 넘겨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자기가 적장자가 아닌데 그랬기 때문에 적장자한테 넘겨주려고 그래서 양녕대군한테 이제 세자 자리를 줬었죠. 근데 세자가 미친 척하니까 둘째 동생인 효령대군이 다음은 나겠지 이렇게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세자가 김칫국 마시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되게 얘기도 유명한 있거든요. 이야기죠. 그거 되게 유명한 이야기가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 나중에 그 양녕대군 그러니까 효령대군이 불제자가 되잖아요. 양녕대군이 그 효령대군의 불사에 참여를 할 때 자기가 사냥한 술거고기를 막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령대군이 보다 못해서 형님 좀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너무 그러니까 그만 먹어요. 막 이렇게 얘기했나요? 버럭을 했다니까 이제 양녕대군이 이랬다는 거죠. 내가 원래 복이 많은 사람이야. 살아서는 임금의 형이고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서는 부처의 형이 되니까 부처는 효령대군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런 말들은 결국 양녕대군의 어떤 풍류남아 기질을 일러주는 일화다. 되게 알려진 이야기죠. 아니 이것만 봐서는요. 그것이 좀 큰 분이 아니었나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왕위를 동생한테 양보를 한 건가요? 실제로 야사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다만 정사엔 실록에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어요. 평생 미친 척을 했다 이런 언급은 없는데 몇 가지 단서는 있는데 대표적으로 1418년 6월에 태종이 양녕대군을 세자 자리에서 패하면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야 양녕대군 네가 나한테 그 태종한테 나는 세자 자리를 사용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지 않냐. 그래서 내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네가 세자 자리를 사용하는 거 이거는 평소 네가 바라던 바가 아니냐라고 이랬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평소에 세자인 양녕대군이 태종 임금한테 저 세자 안 할래요라고 말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태종이 그 이 폐위 그 교서를 전달하는 내니까. 그런 네. 이제 이 신하한테 야 양녕대군 표정이 어떻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대군을 만나고 돌아온 신하가 전혀 슬퍼하지 않더라. 너무 담담하더라. 라고 이제 얘기를 전했다는 거죠. 근데 원래 조선시대 때 그 선조가 광해군한테도 그랬던 것처럼 네. 내가 물려줄게. 그러면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적 태종도 몇 번 있었죠. 근데 그래갖고 아니되옵니다.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경우하고 좀 달랐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 태종도 사실은 선의하겠다는 말을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페인트였거든요. 예, 그렇게 딱 한마디 던짐으로 해서 그러면 아니되옵니다라고 막 해야 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기 그럴 때문에. 때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건 또 세자니까 세자 자리이기 때문에 양녕대군이 뭐 그렇게 그러진 않았겠죠. 그럼 폐위를 자초했다는 말이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하여튼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이 태종이 사실은 세자를 폐위시킨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자가 태종한테 보란 듯이 막판이죠. 네. 큰 글씨로 2장이나 되는 친필 서신을 써서 올렸는데 거기서 이제 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네. 아니 전하의 여자들은 다 궁궐로 불러들이면서 왜 세자의 저의 그 여자들은 다 궁궐 밖으로 내쫓느냐.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리고 스스로 반성 좀 하시라라는 이야기를 글을 편지에 썼다는 겁니다. 진짜 요즘 말로 진짜 시쳇말로 헐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아버님의 여자든 궁으로 불러들이면서 왜 제 여자는 못 불러오게 합니까? 예.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이거 불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폐위를 각오하지 않으면 올릴 수 없는 편지 아니냐. 그래서 양녕대군이 일부러 미친 척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도로 세자 이 자리는 나하고 안 맞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실제로 태종은 세자를 좀 혹독하게 교육을 시켰다라는 거고 심지어 실록을 보면은 밥상머리에서도 이랬다는 거예요. 야, 너 그 식사 예절이 그게 뭐냐. 그렇게 절도가 없느냐라고 계속 꾸지람을 하고 네. 세자의 스승들도 어지간히 이제 세자를 닥달을 했는데 얼마나 괴롭혔으면 세자가 특정 그 이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래라는 스승 보고 난 저 사람만 보면 얼굴이 뭐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산란해. 저 사람이 꿈에 나타나면은 그 다음날 기침이 나고 막 감기가 들 정도야 라고 막 이렇게 치를 떨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세자매는 왕이 되는 연습이나 아니면은 그 훈련 교육 이런 거를 아주 엄격하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단적인 예가 사실은 정조 임금 있잖아요. 예. 그분은 왕세에서는 15년이나 했거든요. 그렇죠. 명조 임금이 워낙 오래 그렇죠. 재위를 하셨으니까. 그분은 뭐라 그랬냐면 세손 때도 그렇고 임금 자리에 있을 때도 그렇고 새벽부터 밤늦도록 책 보고 업무 보고 뭐 그랬다는 거고 취미가 업무 보고서를 읽는 거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프고 그렇지만 나는 일을 참을 수가 없다라고 했다는 그런 정도인데 그거에 비하면 사실은 양녕대군의 교육이라는 거는 뭐 특별할 것도 없고 사실 어떻게 보면 혹독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지금까지 설명을 쭉 하신 걸 보면요. 그릇은 컸다 양녕대군. 네. 그릇은 컸는데 주색 잡기를 좋아했다. 네. 공부는 싫어했다. 네. 왕이 스스로 싫어했다 뭐 이런 거죠. 아니되옵니다라고 네. 얘기했다. 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정리를 그렇죠. 하자 그러면. 근데 이제 그 양녕대군이 사실은 자기가 임금이 싫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허투루 넘길 수 없는 진짜 양녕대군의 죄가 하나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양녕대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또 처벌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이 양녕대군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이 양녕대군 때문에 많이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찾아봤더니 실록에 실제로 태종 임금이 이게 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 태종이 세자가 하도 말썽을 피우니까 폐세자 할 마음을 품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세자 너 때문에 죽어나간 사람이 몇 명인 줄 아느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몇 명이나 다친 줄 아느냐? 라고 하면서 내가 세자를 바꿔야 되나 어찌하나 하면서 어찌하나라는 말을 2번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탄을 했다는 건데 실제로 폐세자가 된 이후에 28년이 지났는데도 그 이후에는 이제 세종시대인데 그때도 이제 양녕대군을 탄핵하는 상소문이 계속 올라오니까 세종이 이랬다는 거죠. 야, 양녕대군의 행태가 어제 오늘의 일이냐. 벌써 수십 년 된 일인데 너네들이 참아야지 어떡하겠냐. 라는 그런 이야기를 또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 한때 세자였던 분의 행실이나 이런 게 어떻게 했길래 이런 정도 얘기까지 할 정도예요. 근데 워낙 놀길 좋아하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꼬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름을 거론하자면 구종수 삼형제가 있고 그다음에 악공이라는 연예인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이호방, 이법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몰래 궁중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세자를 궁 밖으로 모셔와서 밤새도록 기생을 끄고 놀았고 그리고 구종수 형제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당신이 왕위에 오르면 세자 저하가 저희 좀 잊지 말아달라라고 노골적으로 청탁을 하고 심지어는 세자 저하고 우리는 사사로운 그런 관계를 맺자라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왕이 됐을 때 엄청난 부담이 될 일들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세자한테 잘 보여가지고 내가 지금 비서노릇하고 같이 있다 보면 나중에 나한테 뭔가 콩고물이 떨어지거나 뭔가 있겠지. 잊지 말아달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철없는 세자가 그거 좋다라고 하면서 자기 옷을 벗어서 구종수한테 입혀줬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증표로 삼은 거잖아요. 이거는 정말 뭐 철이 없다고 하기에도 좀 너무 어처구니없는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실록을 보면 느끼는데 가뜩이나 가장 큰 문제는 여자 문제에 관한 한 사실 이 양녕대군 세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금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도대체 여자 문제가 얼마나 좀 심각했길래 그래요? 그러니까 실록에 등장하는 여자만 이름만 나열해 보면은요. 봉지련, 소행, 초공장, 칠점생, 어리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데 실록에 이렇게까지 이름이 다 나옵니까? 근데 첫 번째 여인은 17살 때 만난 기생 봉지련. 그러니까 중국 사신을 위한 연애를 베푸는데 거기 이제 불려 나왔는데 거기에 또 반해가지고 쫓아가서 또 사통을 하고 또 궁중으로 불러들이고 그러다가 이제 태종이 적발을 해갖고 내쫓으니까 세자는 단식 투쟁을 하고 뭐 이런 철없는 짓을 또 했다는 거니까 이 태종이 또 봉지련 여자한테 또 비단을 선물하고 막 그랬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럼 봉지련을 달래기 위해서 태종이 노력했다는 얘기인가요? 봉지련을 달래기 위한 것보다도 세자가 마음이 아프니까 자기 아들이 마음이 아플 것 같으니까 그 달랬다 뭐 이런 상처를 입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사실 그건 양반이었고 그 이후에도 보면 이제 평양기생 소행을 궁중으로 불러들이고 점입가경이라는 건 또 뭐냐면 이게 큰아버지이고 2대 임금인 정종의 총애를 받았던 기생하고 또 사통을 하고 그다음에 또 매형의 애첩을 또 궁궐로 데려오려다가 동생 충녕대군한테 또 형님 뭐 하시는 겁니까? 라는 그런 또 욕을 먹었대요. 그래서 이 일로 해서 세자하고 그 충녕대군 사이가 틀어졌다라는 게 또 이 실록에 또 고스란히 나오더라고요. 이 충녕대군으로서는 세종 입장에서는 이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겠네요. 뭐 범생이니까 모험생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책 읽는 분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자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여러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라는 거고 비근한 예로 이 세자한테 양갓집 여인을 소개하는데 관여했다라는 어린 내관 소친씨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편히 되게 어린 젊은 내관이죠. 이 귀수라는 자가 이제 차명을 당하는데 이 어린 내시가 사실 세자를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그런 자였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차명을 당하니까 세자가 항의를 하면서 수업 거부 투쟁을 막 벌이고 나 수업 안 받을래 했다는 건데 이미 상황은 끝나고 또 이 어린 저희 이기수라 입장에서 보면은 세자 대신 당한 형벌치고는 너무 가혹화 처벌이지 않습니까? 그냥 세자의 명을 따랐을 뿐인데 이건 진짜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단히 참 억울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양녕대군의 세자의 어떻게 보면 결정판 여성 편녀의 결정판은 어리라는 여인과의 어떻게 보면 위험한 애정 행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결국 이 때문에 세자 자리에서 폐위를 당하고 또 연루된 관계자들이 참수되고 어리라는 여자 역시 자결로 생을 마감하고 뭐 이런 그 비참한 그 결론에 도달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럼 양녕대군이 세자에서 폐위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사건이다. 했죠. 이거는 우리가 좀 상식으로라도 기억을 해주면 좋겠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어떻게 됐냐면 세자의 총애를 받던 아까 얘기했던 악공 이호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세자한테 속은대죠. 고위 관리를 지낸 곽선의 첩이 있는데 어리라고 하는데 되게 예쁘다라니까 이제 세자가 몸이 살았죠. 그래서 남편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어리를 겁박을 해갖고 궁중으로 막 데려옵니다. 이것이 적발이 돼갖고 이호방 그다음에 구종수 삼형제 관련자들이 이제 차명을 당하고 어리가 쫓겨나는 그런 사건이죠. 양녕대군은 멀쩡했는데요. 멀쩡이죠. 대군은 세자 입장이니까 감히 뭐 어떻게 죄를 물을 수가 없고 세자를 대신 죽은 거죠. 남들이.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세자가 이제 쫓겨난 어리를 엉뚱하게도 자기 장인 김한노의 집에 숨겨놨다가 나중에 몰래 다시 또 세자궁으로 불러들이고 갔거든요. 근데 점이 가경인 게 그런 어리 여인이 덜커덕 또 임신까지 했네요. 그걸 또 태종한테 또 들켰습니다.
장인이라는 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위가 바람피는 거 도와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자가 나중에 임금이 될 사람이어서 그런 세자가 이제 여인이 너무 불쌍하다고 하니까 괴로워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숨겨줬다 이러는 건데 태종이 그 말을 듣고 김한호 당신은 도대체 세자의 신하냐 나의 신하냐라고 한심해했다는 건데 태종이 이제 어리를 또 궁 밖으로 쫓아냈더니 세자가 친필 편지를 아까 보내갖고 왜 아까 얘기했듯이 왜 아버지 뭐 여자들은 다 궁궐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왜 내 그 여자를 다 쫓아내는 거냐라고 직격탄을 날리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네. 얘 안 되겠어라고 이제 폐세자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어리가 쫓겨나는 거 말고도 스스로 자결했다는 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서 세자가 폐위가 되고 새로운 임금인 세종이 딱 등극을 했잖아요. 근데 또 다시 그 경기도 광주에 거의 연금되다시피 한 양녕대군이 야밤에 도망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중 여론은 저 어리라는 저 계집 때문에 그런 거야라고 막 지탄을 하고 막 그러니까 분한 마음에 어리가 그냥 자결을 하고 목을 메고 죽어버리는 그런 사건이죠. 어리 입장으로서는 정말 억울한 죽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어리뿐만 아니라 억울한 죽음이 또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보면 그 양녕대군 태어나자마자 외가에서 컸는데 그 외삼촌 사형제가 지극정석으로 키웠거든요. 근데 이미 그 태종이 그 외삼촌 중에서 2명은 벌써 죽여버렸거든요. 왜냐하면 세자 세력이 너무 크면 그러니까 세자가 임금이 되면 외가 세력이 너무 커진다라고 해서 죽였고 2명이 남았는데 그건 또 어떻게 이렇게 죽일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세자가 무슨 마음을 품었는지 술을 잔뜩 먹고 뜬금없이 저 외삼촌 2사람도 죽여야 된다라는 추청을 드려요. 자기를 돌봐준 외삼촌을요? 그렇죠. 그러니까 2명 남았는데. 그러니까 안 그래도 죽일 마음이 있었는데 꼬투리를 좀 잡고 있었는데 그 꼬투리가 좀 작았거든요. 사안이. 그런데 세자가 그런 말을 하니까 태종은 잘 됐다 싶어갖고 2 외삼촌도 이제 자진하게 만드는 또 그런 비극이 있었죠. 이거 외가가 거의 멸문지화를 당한 상황이네요. 그러니까는요. 그 어머니가 원경왕후 민씨인데 그 집안이 풍비박산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남이라는 작자가 외가를 보호할 생각은 안 하고 도리어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뭐 그뿐이 아니라 양녕대군 아들 중에 술 먹고 걸핏하면 살인 저질고 요즘 같으면 조현병 같은 사람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또 결국 그 아들이 목을 매서 자살을 했는데 실록을 보면은 병에 걸린 이유를 정신병 걸렸죠. 조현병 걸렸으니까.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양녕대군의 아들은 그 아비에게 애척을 빼앗긴 뒤에 정신병을 얻어서 주정을 부리다가 사람까지 죽였다. 뭐 이런 운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자리가 싫어서 그냥 세자에서 그냥 폐위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려고 이제 미친 척 한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뒤에 잔혹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을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종대왕 행동이 세자 시절뿐만 아니라 폐위된 후에도 수십 년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 세종, 문종, 단종, 세조실록에 보면 양녕대군 탄핵 기사가 줄을 잇거든요. 그래서 뭐 백성들한테 소주를 먹여서 그중 한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태종이 승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20일 만에 뭐 사람을 불러가고 농사짓게 하고 농부가를 한가롭게 부르게 하고 즐겁다까지 해라고 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뭐 많고요. 그다음에 그 개의정난이나 단종 복위운동 벌어질 때도 보면 조카인 안평대군, 금성대군을 죽이라고 주청을 올린 것도 양녕대군이었다. 그리고 결국 조카의 아들인 단종까지 자결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참 그 한심하고 어떻게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뭐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진짜 생존을 위해서 미친 척한 겁니까? 아니면은 진짜로 이상한 사람이었던 겁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이 양녕대군 결코 잘 살았다 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생 위태롭게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긴 해요. 폐세자니까 부담스러웠을 거 아닙니까? 왕자 신분이고 동생이나 조카들한테 평생 위협적인 존재였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많았고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녕대군이 임금 자리에 올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역사는 그렇게 되면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세종이라는 성군을 또 만나지 못했을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또 거꾸로 생각하면 또 그런 측면이 그래서 있군요. 한글 창제도 없었겠죠. 사군 육진도 없었겠죠.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양녕대군 때문에 희생당한 바로 그 사람들. 그 사람들 덕분에 양녕대군이 폐위되고 세종대왕이 즉위한 거니까 세종대왕 시대를 열기 위한 그 사람들이 희생양이 된 게 아닌가
라는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양녕대원의 글씨가 광화문에 또 있다. 예, 그리고 양녕대원 너 미워하지 마라 뭐 이런 결론을 하겠습니다.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규현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마치고 전 내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